네, 안녕하세요. 임나파입니다. 2019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사실 30일, 밤늦게, 이 아스트란 종목에 대한 녹화를 뜨고 있어요. 31일 날 올릴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 차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주가가,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미코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건드리는 거는 만만치 않게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물론 장기선 바로 위에 있지만, 즉 뭐 여기 다시 이탈해 버리면은 그냥 손절하지라는 생각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런 자리에서나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기선 뭐 이런 데서나 공략하거나 이런 데서나 공략하는 거지. 사실 이런 데서 공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자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한참 어떤 산업 쪽에서 관련주들을 계속 분석글을 올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한 뭐 짧으면 한 2주에서 길면은 한두 달 동안 거의 글을 못 올릴 때가 있어요. 왜 못 올리냐면 본 종목이 다 가버려서, 혹은 그냥 그대로 아웃돼 버려서. 그러니까 갈만한 산업은 지금 이 정도밖에 없는데 다 가버려서, 저는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다들 뭐 이렇게 가버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빠져버리거나 이러니까, 그렇다고 다른 산업, 지금 시장에서 수급도 안 들어오는, 혹은 안 들어올 것 같은, 예, 그런 산업의 관련주를 갖다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손가락 빨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때는 그냥 시장 공부나 아니면은 뭐 종목 차트 공부나 이런 공부들 하면서, 예, 그렇게 이렇게 하곤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이런저런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또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봅니다. 왜냐면은 까짓거 빠져봐야 지겹게 여기까지밖에 더 빠지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 안 기다려요. 예,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안 기다립니다. 안 기다리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쳐내버려요. 저 같은 성격은. 그래서 손질이 좀 빠르는데, 제가 빼고 나서 한 2, 3일 뒤에 종목들이 많이 날아간 종목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한때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얘가 배수했면은 가만히 있다가 빼면은 그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그러면은 주가가 날아가더라고. 예,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운이죠, 운. 운빨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돌릴 때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곤 합니다. 매수를 하곤 하는데, 일단 바닥에서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를 하진 않아요. 아무 자리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는 로직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은, 대충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제 10% 안팎짜리, 이런 양봉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대략 한 3, 4주 정도 진행된 그런 종목들에서 60분 봉을 보고, 30분 봉이나 60분 봉을 보고, 그리고 괜찮은 자리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들 아마 그 로직을 대충 좀 아실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은 주봉에서 제가 표현에 이렇게 말해요. 주봉에서 이런 걸 가장 선호해요. 내려오죠. 예, 주봉이 20주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양봉이 있으면서 주봉을 탁 올라타요. 근데 조정을 일봉에서 보면은 조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눌림 조정이 나오는 듯 싶잖아요. 근데 그 눌림 조정 나올 때 가만히 봅니다. 예, 이게 만약에 눌림 조정에서 깼으면요, 밑으로 쳐졌어요. 20주선 밑으로. 근데 안 쳐지죠. 꿋꿋하게 참아내죠. 그죠? 예, 버텨냅니다. 종가로 버텨냅니다. 자, 이럴 때만 봅니다. 예, 이런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기관 투자가 파는데, 기관 애들이 파는데 괜찮을까요?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뭐고 간에
좋으면 기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관 애들은 저 위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기관 애들이 열심히 땡겼다가 기관 애들 팝니다. 그러면 또 그때부터는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기관 애들이 들어와 봐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290, 210, 한 1, 20만 주 들어왔어요. 그러다 요 며칠도 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써요. 이런 거 가지고. 외국인들이 파는데, 좀 올랐으니까 파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수급 부분은 저 위에 대세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갈 뿐이지 실상 밑에 있거나 장기선에 있을 때 수급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그래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 가지고. 자, 어찌됐든 요런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 흐름과 조정이 나오는지, 그 조정은 주봉에서 올라타야 돼. 최소한 제가 이런 표현하죠. 10주선은 올라타야죠. 혹은 20주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 내려오는 선 일단 올라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원체 강한, 이게 만약에 이때 당시 이게 아스트가 항공주가 아니라 OLED 장비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OLED 혹은 수소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음봉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안 나왔을 겁니다. 자, 하나, 이 종목은 어디까지나 항공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죠? 그러면 밑바닥에서 준비하는지를 갖다 봐야 돼요. 밑바닥에서. 그럼 준비가 뭐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올라타야 될 자리를 올라타고 그 자리를 안 깨고 버텨주느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이쁘죠? 이거를 이렇게 좀 기간을 넙죽하게 보면요.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견고하게 버틴다라는 거. 거래량 확 터트려주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분봉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30분봉인데 60분봉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눈에 익으시죠, 이제는. 그죠? 460분 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확실히 기다렸다가 460분 선 돌파하면서 뭡니까? 변동성이 확 커지죠. 그죠? 변동성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뭡니까? 560분 선 안 깨고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0분 선 탁 터치받고 반등이 나와요. 자, 이런 뭡니까? 일단 확인을 시켜줬다. 한 번 더 180분 선 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180분 선 줄 수 있어요. 근데 구간을 갖다가 나누는 거죠. 예, 대충 얼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2,000, 한 1, 200원에서 밑으로는 얼마냐면 11,500원 요 사이에서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제. 예, 여기서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확인하면 되나요? 이게 많이들 이런 종목들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먹힐 만한 산업 테마 종목들이라면은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다 가고 있는 걸 아니까. 다 같이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닌 종목들을 볼 때는요. 아스트잖아요. 항공주잖아요. 항공주면은 관련 종목들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죠. 보잉사 차트를 보고 있었다는 거 라든지 아니면 항공과 관련된 종목 뭐 있죠? 뭐 퍼스텍이라든지 그죠? 퍼스텍 주가 움직이려면라든지 아니면 휴니드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 면에서 휴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지 같이 동조화돼서 움직이는지 이걸 봐줘야 돼요.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아스트 혼자 움직인다라고 하면 산업 테마 휴니드도 이렇게 가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퍼스텍도 이렇게 가고 있고 항공주도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스트 혼자 움직일까요? 버거워서 못 움직입니다. 버거워서 못 움직여요. 때문에 항상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뭐예요? 51%만 확신이 있었던 게 얼마예요? 이 관련주들을 보니까 같이 동조화돼서 바닥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쉽네? 그래. 그럼 이게 61%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요 관리를, 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아스트가 말이죠. 아스트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뭐 OLED 장비주다, 그죠? 아니면은 5G 이런 뭐 장비주다, 뭐 부품주다, 뭐 이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혹은 수소차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 아우, 지금 뭐 다른 종목 볼 게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왜 확인합니까?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100% 확실한 수소차야, 100% 확실한 5G야, 100% 확실한 OLED 장비주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된 거니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것만 확인합시다. 예,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은 확실히 어디요? 여기를 잡아도 좋고 11,000원, 560분 선을 잡아도 좋고요. 주봉을 보고 이럴 때는 뭐 좀 깊지만은 뭐 11,000원 혹은 11,200원 종가로 주봉을 보고 체크해도 좋고, 아니면은 일봉에서, 예, 뭐 일봉도 뭐 매 한 가지예요. 예, 저점이니까 여기를 봐도 좋고, 일단 요 양봉을 확인한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잡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역배열이죠.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역배열이라 보면 됩니다. 내려오는 선 181선과 그 다음에 240일 나왔는데 216일선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기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가서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여기 가서 얘가 어떻게 때려 맞는지 그걸 보고 나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 이런 데서 181선 확실하게 뭡니까? 216일선 이런 부분에서 그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흔적들이 사실은 발견이 돼요.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가 돌파에 실패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런 걸 갖다가 멀리 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은 여기서 갔는데 다시 되돌림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또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산업이 시장이 부각이 안 되면 안 가는 겁니다. 예. 특히 더군다나 이렇게 항공 관련해서는 부각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단은 단발성으로 해서 여기 돌파했네, 확실히 돌파했네, 이러면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선에서 부딪히는 흐름 보고 여기서 더 가져갈지 말지. 그래서 만약에 이걸 돌파해서 안 찾겠다 싶으면 나도 모른다, 이제 20주도 몰란다, 뭐 이렇게 보면서 추세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여기만 뚫어주면은 뭐 끝장을 본다 하면은 이제 보통 저점 대비해 가지고 뭐 100%, 120%까지 오르고 또 조정 나오고, 그땐 그때 가서 또 추세를 보면서 확인하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유미나파 보면 요만큼이니까 뭐 한 20, 30%, 20% 수익 내면서 단기로만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항선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제가 장기선 부근이나 그 바로 밑에서 잡는 게 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예,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네요. 자, 요렇게 아스트에 대한 매매 전략,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런 패턴, 분봉 가지고 활용하는 거, 이런 거 확인하고, 양봉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잡는 거예요. 예, 항상 여기서 잡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었죠. 미끄러지면은 밑으로 쭉 빠졌다가 또 옆으로 깁니다. 예, 이런 것들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